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 영화고 하나는 영국 영화입니다. 절찬리에 개봉된 넷플릭스 영화 중에 하나죠. 게시욱 여러분 보셨나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거랑 그리고 하나는 스트레인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스트레인저부터 하자면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인저는 먼저 한 흑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흑인 여성이 무언가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집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집을 떠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 흑인 여성의 과거가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흑인 여성이 과거에 그 집을 나왔을 당시에 어린 아이 둘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 그거까지만 나오는데 그거까지 나오는 그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이룬 새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 딸이나 아들에게 그 예전 가족들이 접근하게 되는 그 상황이나 그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그 가족 안에 스며드는 그 상황들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두 아이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가족들의 그 기괴하고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면서 정말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결국 그 흑인 여성이 또다시 집을 나가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상황은 나오지 않고 나가고 스트레인저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그래서 정말 누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집을 나간 그 흑인 여성이 이상한 것이냐, 그 두 아이들, 아들과 딸, 그 이전 가정의 아이들이 이상한 것이냐, 그리고 그 흑인 여성의 남편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남편이 이상한 것이냐, 도대체 누가 이상한 것이냐,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셋 다 이상한 거겠죠. 명수로 하면 4명이고 그 넷이 다 이상한 거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기괴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냥 제 추측인데 이전에 있었던 그 가족 때문에 그 아이 둘째 때문에 그 둘째의 기이한 행동,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견디거나 버티지 못하여서 도망을 나왔고, 새 가족한테 설명할 때에는 이전 남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그 첫째 아들이 그 자기 동생한테 이야기하거나 대하는 것이 꼭 아기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행동을 해요. 그리고 그 둘째는 나는 미치지 않았어 라는 말을 계속하죠. 이상하지 않다는 말을 계속하고, 그걸로 봤을 때 아마 원인은 둘째이지 않았나. 둘째를 낳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제대로 성장하지도 않고 또래들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를 감당하고 견딜 자신이 없는데 남편까지 그걸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집을 떠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결국 열심히 살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그 가정을 버리기 전에도 막 보험사에서 근무하는데 굉장히 좋은 우수 직원이고 혼자 살았다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살았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니까 정말 잘 살게 된 거죠. 어떤 학교의 교장이 되고, 그리고 아주 우아한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하지만 이제 강박적으로 흑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과거의 자신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살 만큼 좋은 환경, 그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그 뿌리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제 오게 되었고, 또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찾으러 갈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물론 아이라고 하기에는 아이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커다래요. 굉장히 큰 아이들이고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기괴한, 좀 굉장히 이상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그 엄마의 가족에게, 자신들을 떠난 어머니의 가족에게 집착하듯 행동하는가. 그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포인트죠. 이미 성인인데, 이미 돈을 벌고 있고 이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됐는데 기이할 정도로 엄마에게 굉장한 집착을 보여요,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아니죠, 성인이죠. 그래서 다 이상해요. 전부 다 이상해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 이상해서 진짜 스트레인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영화의 킥은 그 마지막 장면이었다. 그냥 차 타고 사라져 버리는 그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물론 누구는 굉장히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한데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그 포인트들, 그 심리적으로 그 압박감을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나 심리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보이게 되는 어떤 인물의 행동들이나 행동의 변화, 패턴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었고, 특히나 정말 계속 강조하지만 마지막 장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계시록은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가 현실 고증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인물의 그 감정 표현도 굉장히 연기자도 잘했지만 대사나 구성이나 그 연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 극도의 스트레스에 놓인 그 사람이 굉장히 종교성이 짙은 종교인이다 라고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레퍼토리와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리적으로 접근을 굉장히 잘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영화를 풀어감에 있어서 뭔가 판타지스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자신의 정신세계에 함몰되어 버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영화를 통해서 잘 나타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시록 영화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넷플릭스 개봉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을 다 설명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봐야 재밌는 영화거든요. 왜냐면 서사를 전부 다 알고 보게 되면은 지루하진 않겠지만 모르고 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인물의 감정 변화나 심리의 변화를 그냥 그 영화 그 자체로 느끼면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고, 폭력적이에요. 계시록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스킵하면서 봤습니다. 폭력적인 장면 굉장히 스킵 많이 하면서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인물의 감정 묘사나 표현이 굉장히 좋았고, 그 경찰 언니가 나와요. 그 계시록에는 세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오는데, 한 명은 아내가 바람핀 목사, 한 명은 그리고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그리고 한 명은 과거에 동생이 성적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 나왔으나 이제 살자를 감행한,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경찰 언니, 그리고 그런 가족을 둔 경찰 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이 셋이 주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세 인물들이 맞닥뜨리게 됐을 때, 만났을 때는 시너지를 발휘하지는 못해요. 근데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그 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 별로의 그 스토리 라인이나 그 스토리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연기자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인물을 극대화시키고 잘 살려내셨고, 물론 셋의 케미가 좋았냐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셋이 같이 나오는 장면은 오히려 이전에 있었던 그 몰입도를 살짝 깨트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모습들을 그것들에 대입해 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 없는 현상들이나 일들을 굉장히 자기 객관화를 못하고 자기 주관화하여서 주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해들이 쌓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별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큰일이 되기도 하고, 특히나 연예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의미 없는 그 사진 몇 장을 모았다고 해봅시다. B는 3년 전 사진, A는 1년 전 사진인데 어쩌다가 어느 날 A 사진과 B 사진이 같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A의 시점과 B의 시점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진이 있으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자기 주관적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진 두 가지를만을 놓고 봤을 때의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의 시점이 분명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아무 의미 없는 두 가지의 사건이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인데 그 두 가지의 이야기, 두 가지의 사건을 괜히 엮어가지고 보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막 기사화하거나 뉴스화하거나 이슈화하거나, 요즘 이슈몰이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한 개인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망가뜨려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계시록이라는 영화가 종교적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종교인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라는 질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 현재 실생활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해볼 게 있을 것도 같지만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